So I'm very happy to welcome onto the stage Wonjun Hyung, the Chief Digital Officer of Doosan Group, to share with us Doosan's digital transformation journey, which he's been embarking on over the last 2 years. So please help me welcome Wonjun. Thank you so much. 반갑습니다. 여기에 제가 올라온 거는 그 SAP 친정집에 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SAP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변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SAP의 새로운 패러다임 또 역할에 대해서 제가 이쪽으로 와서 훨씬 더 잔혹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SAP는 굉장히 여기 아마 계신 대부분의 분들한테 미운하거나 파트너이고 협력사이지만 변화에 대해서 지금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친정집에 와서 얘기를 하게 된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기회로 생각이 되고, 두산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진행되고 있는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지만, 그래도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그 동지로서 저희의 고민과 잘 되고 있는 것, 안 되고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해서 흔쾌히 SAP의 요구에 승낙을 했습니다. 두산그룹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기업입니다. 123년 동안 많은 변신과 혁신을 통해서 기업을 성장시켜 왔고 꾸준히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물, 에너지 이런 포트폴리오로 집중을 한 지도 이제 10여 년이 됐습니다.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제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룹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선택으로 여기고 많은 프로그램들과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년 반이 되면서 처음에 두산그룹에 올 때 질문을 했습니다. 두산그룹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뭡니까? 모 그룹에서는 A, B, C, D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어서 그게 뭡니까? 하니까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애널리틱스. 굉장히 그건 재료 아닙니까? 수단이고 재료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그룹은 총수께서 하라고 그러면 까라고 그러면 깝니다. 실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산그룹은 커스터머 익스페리언스에 대한 혁신이다. 유저 익스페리언스,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유저 익스페리언스에 대한 혁신을 얘기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커스터머 익스페리언스에 대한 혁신에 집중해도 충분히 성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두산그룹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제일 위에 지붕처럼 얹어 있는 것이 shared vision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디자인 역할을 하는 거죠. 두산그룹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계열사와 사업 단위의 미래 3년 뒤, 5년 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좀 더 명확히 하고 거기에 공유를 하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10년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높으신 분들이 정답을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여기 많은 분들이 CEO신데 3년 뒤 5년 뒤에 정답을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요즘엔 없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흰긴 수염 고래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멸치떼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조감도를 보고 건설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들과 건물에 입주할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shared vision이 중요합니다. 좀 더 명확한 조감도를 그리는 작업이 맨 위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지가 가운데 있습니다. 전혀 없던 신규 사업도 해야 되고, 지금 원래 잘 해오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디지털도 입혀야 되고, 여기 계신 많은 IT, CIO에 계신 분들이 해야 되는, CEO들이 해야 되는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조직이나 일하는 방법에 대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 플랫폼의 구축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약하죠. 굿뉴스는 대한민국 기업들은 이런 중장기적인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중국의 공산당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오너십을 가지고 프로젝트들을 서포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와는 비교해서 훌륭한 어드밴티지입니다. 자, 이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어떤 변화들을 일으키느냐? 결국은 기업은 생존하기 위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사보다 무언가 더 차별화를 해야 되죠. 차별화할 수 있는 디멘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경쟁사보다 애질리티를 2배 더 빨리, 3배 더 빨리 할 수 있는, 민첩하게 할 수 있는 애질리티, 그리고 앞서 발표자들께서도 얘기해 주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다양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B2C에서는 1000만 명이 있으면 1000만 명의 다양성을 다 충족시켜야 되죠. B2B에서는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100개의 기업 고객이 있으면 100개의 다른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다이버시티입니다. 그리고 엠파티는 고객의 감성을, 고객의 경험을, 오늘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익스페리언스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와 함께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엠파티인 거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제가 부산에 와서도 느끼지만 권위적 계층 문화에 붙들려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적 계층 문화에 붙들려 있을 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남들을 베스트 프랙티스를 뺏기는 거가 50년 동안 우리에게 길들여진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 베스트 프랙티스 아니면은 일을 할 수가 없는지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 검증된 것이 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그런 일하는 방법을 우리는 빨리 체득해야 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하기에 앞서서 일하는 방법을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는 거죠. 일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홍 사장님이 얘기하신 그 수많은 좋은 기술들을 우리는 무용지물로 낭비하게 됩니다. 일하는 방법 중에 제가 현존하는 지구상의 모든 일하는 방법을 다 훑어봐도 디자인 띵킹만 한 것이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시작이죠. 베끼기만 했던 우리들에게 창의적이고 협업적인 일하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30년 교육제도를 바꾸지 않아도 길어야 3년 안에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협업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디자인 띵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디자인 띵킹을 두산에 와서, 물론 SAP에 있을 때도 5년 동안 디자인 띵킹을 한국에 확산하겠다고 청와대 시간 낭비였지만 정치인들한테도 많은 보급을 했습니다. 두산그룹에 와서는 이제 시간 낭비가 아니고 실속 있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디자인 띵킹을 소개했을 때 경영진은 그거 한국 문화에 맞을까? 과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일하는 방법을 바꿀 수 정말 있을까?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산그룹에게 여러 형태로 디자인 띵킹 소개를 하니까 저한테 비밀리에 이메일들도 날라오고, 어떤 친구들은 아침 식사를 저하고 하자고 했습니다. 회사 밖에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저 디자인 띵킹에 빠졌어요. 꽂혔어요. 저한테 디자인 띵킹에 관한 일을 맡겨주실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일을 맡은 지 1년이 됐습니다. 제가 SAP나 보스턴 컨설팅이나 디자인 띵킹을 글로벌리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 친구들이 일하는 모습을 와서 봤어요. 그리고 저한테 two thumbs up,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저는 두산그룹에 와서 보람을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디자인 띵킹 전문가, 퍼실리테이터들을 육성한 겁니다. 저기 사진에 보시면 사원이에요. 대리사원. 이 젊은 친구들이 엔지니어 출신, 데이터 센터, 회계 업무 이런 일을 하던 친구들이 열정을 가지고 저한테 디자인 띵킹 퍼실리테이터가 되고 싶다고 한 지가 1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친구들이 두산그룹의 임원들을, 사장, 부사장님, 전무들을 쥐락펴락합니다. 디자인 띵킹 세션에서 이들이,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나는 창의적이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미래가 암울합니다. 여기 그래도 최고의 그 CEO들과 디지털 리더들이 오셨는데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사실 전 예상했던 말이죠. CEO들한테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 한 명도 들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반쯤 들고요. 유치원생들은 전원이 듭니다. 창의력을 뺏어온 겁니다. 우리가 자라나면서. 그런데 이 친구들이, 대리사원들이 창의력을 끌어냅니다. 사장님들, 전무님들, 상무님들한테 잠재되어 있던 창의력, 협업 능력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을 붙이게 하고 게임에 참여하게 합니다. 마치 돌잔치의 MC들이 병권 마이크 쥐고 주도하는 것처럼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워크숍 끝날 때는 무슨 신앙 간증 모임 같아요. 눈물이 그렁그렁할 정도로 감동의 도가니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무슨 디지털 얘기하는데 그런 감동이 있느냐? 경험해 보시면 차이를 느낍니다. 지금 그런 대리 사원들이 저한테, 이 전무부사장들이 물어요. 야, 저런 친구 어디서 구해왔어요? 저런 인재가 있네. 자기 밑에 있었던 인원인데 파묻혀 있었던 인재들입니다. 이들을 끌어내서 일하는 방법을 바꾸게 하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숙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10명 정도의 최초에 제가 두산에 와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디자인 띵킹을 적용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겠다고 자원한 인원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현재는 제가 보기에 두산그룹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행복하냐고라는 질문에 가장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본인들이 행복하는 건 물론이고 퇴근 시간을 일찍 해서 아니면 복사나 이런 단순 작업이 아니라 보람 있는 일을 해서 이런 만족은 물론이고 지금 두산그룹에 가장 필요한 창의적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워크숍들을 임원들과 리더십들을 바꿔나가고 산파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이제 대거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두산그룹에도 연수원이 있어서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일하는 방법 바꾸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이런 일하는 문화와 변화에 대해서 쌍수를 들고 활용을 하고 있고 적응을 하는 쪽은 배우는 쪽은 오히려 시니어들입니다. 일하는 방법이 디자인 띵킹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기획을 하고 창조를 하는 일은 디자인 띵킹으로 하고 어자일, 린 스타트업, 데브옵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전 직원들에게 전 리더들에게 일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 뭐가 도대체 방법론인지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쳐야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두산그룹의 전 직원이 이 방법론들과 툴들과 이걸 익혀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단어들이 생소하시다면 여러분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아무리 AI를 잘하고 아무리 OData, X데이터를 잘해도 실패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전 직원들을 변화시키는 것 중에 첫 번째 성장의 기회는 엠파티에 대한 변화입니다. 도대체 기업이 돈 벌자고 하는 존재하는 것이 기업인데 엠파티는 무슨 소리입니까? 저도 평생 동안 회사 다니면서 교회도 아니고 엠파티 얘기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무슨 교주처럼 엠파티에 대한 강조를 하고 다닙니다. 두산그룹에서 엠파티는 결국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의 마음에 공감을 하는 것이죠. 고객이라 하면 유저들을 얘기합니다. 고객사의 사장님들만 고객이 아니고 실제 내 제품과 서비스를 쓰는 사용자들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두산에서는 고객의 경험이고 유저의 익스피리언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들이 도대체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저 뒤에 보시면은 두산이 생산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엔지니어들도 경영자들도 저 로봇이 품질이 어떤지 생산성과 성능이 어떤지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로봇을 사용하는 유저의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작업을 할 때보다 작업자들의 팔목에 무리가 있었는데 협동 로봇을 구입해가지고 도입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깔끔하게 해소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로봇을 가지고 자동화를 하려고 하는 관리자들 이후에 협동 로봇을 도입하면서 로봇 속도 면에서 유한 움직임에 작업자들이 안심하고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그 로봇을 써서 힘들었던 이 본드 냄새 나고 유해하고 스프레이 머신이 무거워서 들고 작업하기 힘들었던 그들의 엠파티를 할 수 있는 것은 엔지니어들과 두산의 직원들이 이 사용자들 경험을 질문을 하고 관찰을 하고 심지어는 그 유저가 되어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냥 설문조사 해가지고 안 되고요.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안 되고요. 실제 가서 작업을 실제 저 사람들이 되어서 해보는 작업을 합니다. 이런 변화가 엠파티의 변화고 디자인 띵킹의 가장 기초적인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다이버시티는 또 다른 차별화의 기회입니다. 아까 정 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B2C에서는 당연히 고객이 1000만 명이고 100만 명이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맞춤형 짜장면 20명 통일 이런 거 없습니다. 다 개개인 맞춤형을 10억인 10억 세그에 대해서 10인 10색이 아니고 다 맞춰내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합니다. 제가 두산 오기 전엔 그것만 강조했어요.
그런데 B2B 기업이라 두산에선 별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더 적은 노력으로도 B2B 기업들은 이 다이버시티 문제로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래 봐야 100명, 몇십 명밖에, 몇십 개 회사밖에 되지 않는 B2B 기업들은 그들의 다양한 또는 복잡한 요구들을 경쟁사보다 어드레스를 해야 됩니다. 자, 두산그룹에도 대부분 B2B 기업이 로봇이 대량 생산을 합니다. 팔뚝을 생산성 높게 대량 생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맨 오른쪽에 보시는 그 로봇을 사다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다양성이죠. 1000명의 고객이 로봇 팔뚝을 사가면은 1000가지의 문제를 다르게 풀어야 됩니다. 이 다이버시티를 해결하는 것은 팔뚝을 만드는 두산 로보틱스 혼자 못합니다. 그리퍼들을 만들고 또 그것을 SI 해서 다른 장치들과 같이 자동화를 해나가는 생태계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다이버시티 문제를 해결한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 애플이나 삼성이 만든 것의 종류는 다양하지 않을지언정 앱에 수십만 기업들이 앱을 만들어서 다양화를 한 것처럼 플랫폼을 만드는 역할과 그것 위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생태계를 이루고 다이버시티 문제를 해결합니다. 좌우지간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그 생태계 위에서 차별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산 그룹 안에도 다양한 B2B 제품과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지게차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지게차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지게차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회사마다 고객마다 다릅니다. 지게차 얘기하기 전에 재미있어서 이 동영상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로보틱스는 공장 자동화에만 쓰이는 물건인 줄 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띵킹 세션이나 아이디어를 내보니까 왜 로봇을 공장에서만 쓰느냐? 치킨집에서도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이런 솔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로봇들이 옷을 입었어요. 이 로봇은 원래 두산 로봇 하얀색인데 기름 튀어서 사람들처럼 튈까봐 로봇의 옷을 입히고 더 내구성을 키웠습니다. 온갖 생태계에 의해 파트너들과 같이 아이디어를 내는 일이 두산에는 이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굴삭기를 생산하는 두산 인프라코어에서도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굴삭기를 사용하는 수많은 고객들이 굴삭기를 쓸 때 뭐가 문제인지 디자인 띵킹을 하고 엠파티를 해봤더니 실제 가서 몇 주씩 관찰하고 같이 작업해보고 해보니까 말은 뭐 앱을 써서 디지털화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들여다보니까 쓰고 있는 앱이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엠파티 과정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서비스, 플릿 매니지먼트나 애프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한 앱을 만들었더니 디자인했더니 아직 디자인밖에 안 했는데도 몇백억씩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이 나서서 새로운 회사를 인큐베이션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법이 바꿔지는 것은 이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나 새로운 사업 모델뿐 아니라 원래 잘 하던 내부 운영의 오퍼레이션 엑셀런스, SAP가 ERP나 SCM을 가지고 지원을 하던 CIO들의 전통적인 영역이죠. 아까 말씀처럼 ERP를 그냥 테크니컬하게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게 아니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ERP는 훨씬 더 포월 기업 안에뿐만 아니라 서플라이어와 파트너들을 포함한 생태계 중심에, 그래서 제가 ERP의 약자가 엔터프라이즈가 더 이상 아니라 에코시스템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ERP로 발전을 하고 있죠. 굴삭기를 생산하고 만들어 파는 그 전체 밸류 체인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총동원해서 그것이 하나의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든 또 인공지능이든
온갖 기술을 동원해서 새로운 수준의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를 구현해야 되는데 거기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고객의 경험에서 애질리티가 우리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고객이 주문하고 변경 사항을 요청했을 때 얼마나 빨리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느냐는 거죠. 삼성전자가 20년 전에 제가 재직 시절에 월 단위로 기존 가전업체들이 전부 시장의 변화나 고객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을 때 주 단위로 바꾸는 것만 가지고 어마어마한 차별화를 했습니다. 그때 ERP를 동원하고 SCM 툴들을 동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애질리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일 단위로 민첩하게 만든 것이죠. 지금은 그것이 이제 리얼타임으로 가는 라이브 경영을 하는 그런 차별화를 필요로 합니다. 말은 좋은데 실제 가서 보시면 월 단위로 아직 하고 있는 회사도 많습니다. 자, 주 단위, 일 단위 라이브로 가는 거를 꼭 순서를 거쳐야 될까요? 직접 기술과 프로세스와 혁신을 해서 라이브로 가실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셔널한 데이터는 ERP와 SCM, MES, PLM 현장에서 데이터를 그렇게 하고 있고 익스피리언스 데이터 시장에서 어떤 고객이 어떤 비헤이비어를 하는지를 캡처하는 것은 전부 엑스데이터로 오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두산 입장에서는 퀄트렉스나 SAP가 인수하기 전부터 이 오퍼레이션과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데이터를 있는 툴 가지고 하고 있었고 이제는 SAP와 퀄트렉스의 도움으로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그룹의 인프라코어나 이런 데서는 데이터 레이크를 지금 열심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데이터베이스가 중간 애그리게이트 없이 미리 테이블들을 만들어 놓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테이블 구성해서 보여주듯이 데이터 레이크도 그런 방식을 빅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에 오데이터, 엑스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지금 두산의 인프라코어는 데이터 레이크를 이용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고객과 우리 내부 오퍼레이션에 대한 대시보드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의 제조업들이 두산그룹에 있는 모든 제조업들이 서비스피케이션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만들어서 그냥 파는 것보다 팔아놓은 물건이 잘 사용이 되도록 애프터 서비스도 해주고 운영도 해주고 심지어 과금도 사용한만큼만 돈을 내게 해주는 것이 고객 익스피리언스를 차별화시킵니다. 두산의 경쟁사, 지게차의 경쟁사는 예를 들어 도요타가 있습니다. 도요타가 오퍼레이션으로는 도요타 생산 방식이나 간번 방식으로 저스틴 타임으로 굉장히 엑셀런스를 가지고 있죠. 그걸 열심히 우리가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경쟁을 하느냐? 굴삭기를 사용하는 지게차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차별화할 수 있느냐? 그들은 이제 자동화된 자율 지게차를 원합니다. 골치 아픕니다. 운전자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걸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사람 없이도 지게차가 자율 지게차로 운영하는 것을 원합니다. 지금 공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보고 사이언스 픽션 같다. 너무 미래 얘기를 하지 말자. 현실적으로 지게차를 빨리 팔 수 있는 얘기를 하자. 지게차를 빨리 많이 팔 수 있는 것은 그 지게차를 딜러들에게 넘기는 것보다 지게차의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을 프로젝트를 하면 그 다운스트림 운영을 하고 렌탈을 하고 스페어 파츠를 관리하고 서비스를 해주는 쪽, 중고차를 처리하는 쪽 이런 것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 픽션 같다는 자율주행 지게차에 대해서도 옆에서 병행해서 진행을 했죠. 이제 5년 걸려야 3년 걸려야 나올 것 같다는 자율주행 지게차가 자체 개발을 하면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자동차에서 이미 개발된 자율 자동차 기술들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을 복합화했을 때 오픈 이노베이션을 했을 때 3개월, 6개월만 해도 이런 게 개발됐습니다.
옛날 같으면 두산이 이걸 다 하는 거고 하청업체가 저거를 개발하는 거다라고 사장님한테 전무님, 상무님이 내공적으로 자랑했을 겁니다. 두산에서는 이제 네트워크 생태계에서 이런 기술들은 협력회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동 AGV 기술들을 그동안 훌륭하게 발전시켜 온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 포테닛이라는 협력사와 함께 지게차의 여러 가지 현장의 노하우를 협업을 해서 디자인 띵킹을 해서 이런 자율지게차의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에게 오퍼링하는 거죠. 지금 이 시장은 막 시작입니다. 도요타도 뭐 다른 지게차 회사들도 중국의 회사들도 자율주행 무인화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유저 익스피리언스 차원에서 얼마나 사용자들이 편리한지, 공장장들이, 작업자들이 편리한지를 차별화할 수 있는 회사가입니다. 그리고 그걸 빨리 만들고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들만 조합을 해야 되죠. 그리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20년 동안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들이 PI라는 방법론을 표준처럼 생각하셨을 겁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PI 방법론을 처음 만들고 소개할 때 너무나 제품 중심으로만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프로세스 중심으로 일을 하자고 해서 만든 방법론이었습니다. 그 방법론을 이제 프로세스 혁신을 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자던 20년 전에 비해서 이제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해서 스마트한 제품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생태계와 함께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런 크리에이티비티를 만드는 방법은 베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스트잇 수준의 수백 개의 아이디어 중에서 한 개를 골라내야 됩니다. 여명 808, 에디슨의 전구 발명처럼 수백 개의 아이디어 중에 재료 중에 되는 놈을 찾아내는 여정이 필요한 겁니다. 공짜가 없죠. 이런 작업을 몇 달 동안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퍼넬링을 해서 인큐베이션, 액셀러레이션 거치고 사업으로 만들어내는 커머셜라이제이션까지 거치는 것이 린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이미 우리가 본 것이고 그것을 방법론화해서 스타트업 업계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이 프로세스를 실현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액셀러레이터 과정들은 모든 아이디어들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고 이 일이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플랫폼에 제일 먼저 필요한 변화는 클라우드로의 변환입니다. 두산그룹은 모든 IT 자산과 리소스를 클라우드로 전환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맨 밑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는 데이터 센터들이나 네트워크를 이미 80%는 전환할 수 있다고 세부 계획을 세워서 전환을 하고 있고 가운데 있는 파스 개발 플랫폼은 모든 개발 엔지니어들에게 제공돼야 되는 그런 환경이죠. 개발 환경. 그리고 사스는 이미 커머디타이즈된 그런 프로세스를 전부 클라우드로 자동화하는 거라서 두산그룹의 경우에는 그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든지 또 SAP에서 제공하는 석세스 팩터를 이용을 해서 그런 거는 차별화 도구가 아니고 글로벌 표준을 그냥 따라야 되는 거는 전부 사스로 간다. 쓸데없이 우리가 뭘 만들고 있지 말자. 이렇게 해서 확고하게 정책들을 정하고 클라우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파스 영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엄청난 개발이 데이터든 스마트 팩토리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을 하는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빨리 유연하게 소프트웨어를 모바일 앱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파스 영역입니다. 그래서 두산그룹에서는 SAP의 레오나르도라든지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강점이자 마이크로 서비스 컴포넌트 수준으로 끌어내서 SAP가 모듈 팔 때는 50개 제품이 있었어요. 패키지로. 근데 지금은 5,000개의 마이크로 서비스 컴포넌트가 있다 합니다.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컴포넌트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개발을 하죠. 새로운 거를 리인벤트 하지 말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컴포넌트를 빨리 조립해서 앱을 만드는 사람이 요즘은 뛰어난 프로그래머입니다. 날 코딩을 해서 수만 라인을 짜는 게 아니고 20개의 라인으로도 훌륭한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두산그룹의 엔지니어들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이 두산 디지털 테크놀로지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탤런트 플랫폼이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사가 만사다, 인재가 우리 회사의 최고의 자산이다, 인재 제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 설비 관리보다 인재 관리를 잘하고 있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개개인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인공지능에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디테일한 펑셔널 컴피턴시와 리더십 컴피턴시를 전부 모델링을 하고 평가를 하고 진단을 하고 코칭을 하는 과정들입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커리어를 디벨롭하는지 커리어 디벨롭에 대해서 두산그룹은 발전시켜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기술들을 더 구체적으로 집어넣고 SAP SuccessFactor를 이용해서 두산 글로벌리 존재하는 모든 회사들이 전부 표준 플랫폼 위에서 인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이제 배치를 하는 작업까지 진행을 하면 인재 관리에 보다 더 중요한 디지털 트윈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디지털 트윈은 전부 3D로 공장과 제품을 3D로 만드는 것만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한 5년 뒤쯤 지나면은 사람의 디지털 트윈을 잘 하는 회사들이 가장 파워풀한 회사가 될 겁니다. 두산그룹은 그 여정에서 인재들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그들을 도와서 인재 관리를 하는 플랫폼이 있고 그 위에 일하는 방법, 디자인 띵킹부터 애자일, 데브옵스나 린 스타트업을 가지고 모든 프로젝트 중심형 또 계층 위계가 아닌 역할 중심의 일하는 방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위에 비로소 ABCD 테크놀로지의 툴들이 언제든지 동원될 수 있는 플랫폼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주로 요 앞에 계신 분들은 아마 요 세대이실 겁니다. 저도 가방에다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 쌍절곤 하나씩 들고 다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쯤이죠. 근데 그 위에 X세대들은 요 세대입니다. CIO가 필요한 세대예요. 기술 IT를 동원해서 지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CIO, IT 전문가들이 필요하던 시대인데 요즘 세대는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이 친구는 CIO가 없습니다. 그 대신 플랫폼이 있죠. 자비스라고 불리우는 개발 인공지능 플랫폼과 로봇이 있습니다. 이 세대들이 여러분들 회사에 이제 대부분의 대다수와 중추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플랫폼과 환경을 제공하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플랫폼 위에서 애질리티, 엠파티, 다이버시티를 경쟁사보다 차별화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차별화하고 있지 못하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베끼고자 하고 그거밖에 모르는 꼰대에 머물러 있다고 자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신입사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라이언이 아까 직원들 만족시키는지 익스페리언스를 관리하라고 그랬는데 관리하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직원들 중에 Z세대 밀리언들은 굉장히 불만이 현재 많습니다. 정치에 대해서뿐 아니라 기업 경영진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다이버시티는 모든 개개인의 맞춤형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단계고 그냥 마켓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면 또 주 단위 정도, 월 단위 정도에 만족하고 있다면 심각한 중증에 걸리신 상태입니다. 엠파티에서도 CSR을 통해서 착한 척만 하고 계시다.
홍보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제 어질리티는 라이브 시대입니다. 그 기준. 다이버시티는 옴니 퍼스널라이제이션, 완전히 개인 맞춤형, 그리고 CSV로 기업들과 개개인들에게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목표로 투비를 그리시고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